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여러분, 정말 너무 걱정됩니다. 이 동영상과 이 동영상 자료를 만들고, 제가 이게 찍기 위해서 한번 이 자료를 쭉 읽어보다가 벌써 지금 마음이 흥분이 되어서, 이거 어떻게 이걸 찍어낼까 할 정도로 굉장히 벌써 흥분됩니다. 우리나라 정말 망하겠습니다. 한국 세컨드리 보이콧 자초하나? 각오하나? 우리 각오하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컨드리 보이콧 맞을 각오 되어 있습니까? 저는 안 되어 있습니다. 맞기 싫습니다. 자, 대통령이 중국에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를 하자라고 제안을 했고, 중국은 함께 할 용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연합뉴스와 동아일보 보도 쭉 나왔는데 이뿐만 아니고 전체로 다 나왔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24일 한중일 비즈니스 서밋에서 동북아에서 철도 공동체를 시작으로 에너지 공동체와 경제 공동체, 평화 안보 체제를 이루어낸다면 기업의 비즈니스 기회는 더욱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시진핑 국가주석과 중러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완화 추진 결의안에 대해 논의한 데 이어서 리커창 총리와의 회담에서는 남북 철도 도로 연결을 통한 동북아 철도 공동체를 함께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미 행정부 소식통은 미국이 대북 제재 강화는 물론 중국에 대한 세컨더리 제재를 준비 중이라며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게 아니라 그렇게 될 것이다, 기대하라 라고 말했다 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지금 우리나라가 중국, 러시아와 함께 철도 공동체를 만들자, 지금 중러가 지난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철도 제재 이런 것들을 해제해 달라고 그 건의를 했지요. 그런데 그게 부결됐지만 어쨌든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 그 건의 직후에 우리 대통령은 스웨덴 총리와의 만찬에서 그 스웨덴까지 이어지는 유라시아 횡단 철도 이 구상을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는 23일, 24일 양일간에 걸친 중국에서의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이튿날 24일 비즈니스 서밋, 비즈니스 정상회담에서 이런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왕이 외교부장이 우리나라에 방문을 한 이후에 한국과 중국, 러시아는 이 남북 간의 철도를 연결해서 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완전히 지금 의견을 일치하고 입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다발적으로. 그러면서 정말 더 소름 끼치는 이야기가 에너지 공동체, 그리고 경제 공동체, 철도 공동체를 시작으로 에너지 공동체도 이루고 경제 공동체도 이루고 평화 안보 체제를 이뤄낸다 라는 겁니다. 이제 이들하고 동맹하겠다는 겁니까? 정말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진짜 무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국 행정부 소식통은 미국이 대북 제재 강화는 물론 중국에 대한 세컨더리 제재를 준비 중이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가 아니라 그렇게 한다, 기대해라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중국하고 우리가 지금 에너지, 철도 모든 분야에 지금 보조를 맞추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러시아에게는 크림반도 침공, 2014년 크림반도 침공에 따른 제재를 지금 이미 미국과 유럽 선진국들이 하고 있죠. 그런 러시아와 지금 경제 교류를 하겠다 이겁니다. 이거는 북한에 대한 제재뿐만 아니고 러시아에 대한 제재까지도 우리가 지금 무시하겠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EU 국가들에게도 우리는 제재를 받게 됩니다. 자, 미국과 같은 입장을 낸 일본, 그리고 중러와 같은 입장을 낸 우리 대통령입니다. 자, 일본은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철저한 대북 제재 유지와 미북 프로세스의 모멘텀이 필요하다 라고 아베 총리는 이야기를 했고, 우리 대통령은 대북 제재를 완화하고 대화에 나서야 된다, 남북 철도를 연결하고 중러와 유라시아 철도를 연결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대북 제재를 완화하고 대화를 나서야 된다, 대화에 나서야 된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북 제재를 완화할 때입니까? 북한이 지금 크리스마스 선물 그러면서 연일 압박의 도발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이 마당에 대북 제재 완화를 해야 된다, 이거는 지금 너무 시기가 안 맞죠.
그리고 철도 연결,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제재 사항인데 그 철도를 연결하고 중러와 유라시아 철도를 연결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중러와 유라시아 철도 연결 좋습니다. 그런데 연결하려면은 북한하고 연결해야 되죠. 그 사이에 북한이 있기 때문에 결국 중러와 유라시아 철도 연결하자. 시베리아 횡단철도 한국이 그 시발점이 되자 하는 그 말은 가로치고 가로 닫고 그 사이에 남북철도 연결하자. 이 말이 숨어 있는 겁니다. 그 말을 안 하더라도 그 말이 숨어 있는 겁니다. 이 말을 지금 이 시기에 할 때입니까? 지금 미국이 한반도 주변에 군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이때 할 때입니까? 정말 어떻게 이 시기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정권 초기부터 추진된 북중러와의 공동체 구상입니다. 이게 이제 2017년 12월 사진인데요. 자, 이게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라는 그 위원회 현판을 거는 사진인데 이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뭐냐면은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그리고 중국의 1대1로 이런 것에 이제 협력해서 우리도 북방 즉 러시아와 중국 이렇게 협력해서 돈 좀 벌자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익숙한 얼굴도 이렇게 또 있죠. 이 사람은 지금 이제 통일부 장관은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해서 정권 초기부터 2017년도니까 쭉 추진해 왔습니다. 그게 지금 완전히 지금 절정에 다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북중러가 만들겠다는 이 에너지 그리고 경제 공동체의 소름 끼치는 실체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우리 BH에서 나온 나인브릿지라는 홍보 자료예요. 9개의 다리를 놔서 이 북방 경제 한번 일으켜 보겠다. 그 말은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그리고 중국의 1대1로 이것들과 한번 연결해 보겠다. 이제 이 내용인데 여기 전부 다 참 문제가 많지만 지금 당장 문제가 되는 거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3번 전력 분야 한중몽일러 광역 전력망인 동북아 슈퍼그리드를 구축하겠다. 동북아에 큰 박스를 만들어서 여기에 한국, 중국, 몽고, 일본, 러시아 집어넣어서 이 전체를 그냥 하나의 전력망의 슈퍼 박스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거 지금 우리가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탈원전하고 있는데 전력을 지금 우리는 오히려 더 줄이고 있지 않습니까? 전력 생산을. 그러면은 우리의 전력을 어디서 가져오겠다는 겁니까? 바로 중국, 러시아로부터 우리의 전력을 공급받겠다 이겁니다. 중국, 러시아로부터 전력 관련한 에너지를 공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북한을 거쳐야 되죠. 정말 황당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철도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정권 초기부터 쭉 나왔던 거예요. 시베리아 횡단철도, 운송 활성화 및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남북철도 연결하는 겁니다. 자, 이거 지금 유엔 제재 그리고 미국의 대북 제재 위반 사항이죠. 그리고 가스입니다. 이거 가스, LNG 등 가스 협력 확대, 향후 남북 러 가스관 연결입니다. 지금 러시아는 천연가스를 전 세계에 팔고 있어요. 우크라이나를 거쳐서 유럽으로 보내고 있죠. 그런데 유럽에 시시때때로 가스관을 잠궈서 유럽 여러 나라들이 스트레스를 받았죠. 그래서 유럽은 그 가스 수입을 다변화합니다. 그리고는 지금 2014년 크림반도 침공으로 인해서 유럽은 러시아에게 가스 등을 포함한 거의 모든 것에 대한 제재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제재 품목인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사겠다고요? 근데 사는 걸 어떻게 삽니까? LNG선에 담아가지고 운반해서 울산으로 가져옵니까? 아니죠. 남북러 가스관을 연결하겠다 이겁니다. 김정은이가 중간에서 잠궈버리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가스, 전력 이런 것들이 김정은이가 중간에서 자르고 전선 끊어버리지 않게 하려면은 김정은에게 우리는 핵이 아니더라도 완전히 바싹 엎드려야 됩니다. 마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게 가스관을 잠궈서 우크라이나를 압박했던 그 상황처럼 우리도 김정은에게 바싹 엎드려야 된 겁니다. 가스관 잠그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전기줄 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바싹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협박하면 그러지 마세요. 왜 그러시나요, 국무위원장님.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외에 항만, 극동지역 항만 건설 현대화. 극동지역에 러시아 항만 어디 있습니까? 블라디보스톡 있지 않습니까? 그 블라디보스톡을 항만을 건설해주고 현대화시켜주겠다. 이거 누구 좋으라고 하는 겁니까? 러시아 좋으라고 하는 겁니다. 극동지역의 블라디보스톡에 뭐가 있습니까? 러시아의 태평양 함대가 있습니다.
이거 해주면 미국이 러시아의 태평양 함대 입출항 아주 수월하게 만들어주면 미국이 정말 대한민국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해 주겠습니까? 큰일 날 짓이죠. 큰일 날 짓. 연해주 공단 조성 등 산업단지를 만들겠다. 아니 그러면 뭐 북한의 개성공단 2개, 3개 만들겠다고 하는데 연해주에 또 공단 만들면 도대체 뭐 우리 공단들은 우리 국내 일자리는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우리 국내 기업을 살기 좋게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줄 생각하지 않고 계속 지금 다른 나라에 공단 만들어서 국내 기업 다 떠나보내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바로 이 나인브릿지 사업이고 이게 현 정부의 중점 사업이에요. 여기는 에너지 종속, 물류 종속, 그리고 러시아의 태평양 진출을 지원하는 것, 그리고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 구멍을 내는 사업들입니다. 이거 해가지고 우리 세컨더리 보이콧 안 맞겠습니까? 큰일 나는 겁니다. 러시아 때문에 우리는 미국뿐만 아니라 북한 이게 문제가 아니고 러시아 때문에 EU에게도 제재를 맞을 상황입니다. 이거 하면. 자, 문 대통령이 집착하는 이 대륙철도 얼마나 경제성이 있을까? 이게 한국교통연구원에서 2016년에 만든 보고자료입니다. 2016년. 당연히 현 정부가 아니죠. 현 정부에서는 이 똑같은 기관에서 아마도 현 정부 입맛에 맞게 완전히 가공해가지고 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박근혜 정부 때인데 박근혜 정부 때도 뭐 이런 철도 연결 이야기 있었죠. 그때 이제 해보니까 아주 이제 드라이하게 한 겁니다. 지금 이거는 정권 입맛에 맞게 미리 답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고 물론 뭐 이 한국교통연구원이라는 이 연구단체가 제가 그런 비윤리적인 연구활동 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정부기관 단체가 그런 연구 그런 답을 내놓고 하는 일들 많더라 이겁니다. 이게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이 연구는 아주 드라이하게 했다. 그러니까 뭔가 정해놓고 답을 정해놓고 한 게 아니고 그냥 한번 해봤다 라고 연구한 끝에 이런 결론이 나왔다 라는 걸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뭐라고 했냐, 견적을 여러 군데 받아가지고 한 겁니다. 자, 한국의 수원 삼성전자에서 동유럽의 슬로바키아 갈란타 공장으로 물건을 보낼 때 해운을 이용하면 35일에 40피트 컨테이너 한 컨테이너당 4,300달러, 그리고 철도 운송을 이용하면 24일에 9,100달러입니다. 이게 여러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가지고 낸 연구 자료입니다. 이거 의외로 철도가 대단히 빠르지도 않고 그리고 의외로 가격이 대단히 비쌉니다. 그러니까 배로 이용하면 35일이 걸리는데 4,300달러, 그리고 철도를 이용하면 24일이 걸리는데 9,100달러. 그러니까 기간은 한 30% 짧아지는데 비용은 2배 이상이 더 많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도대체 어떤 것을 이용할까요? 화주 같으면 여러분들이 사업자라면 어느 거 하겠습니까? 제가 사업자라면 정말 시각을 다투는 거 아니라면 저는 배로 보내겠습니다. 가격이 딱 반밖에 안 되는데, 반도 안 되는데요. 그리고 의외로 철도로 보내는 것이 시간이 2배로 빠르다. 이것도 아닌데요. 자, 또 견적을 받아서 또 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부산 자동차 공장에서 동유럽 체코 오스트라바 공장으로 물건을 보낼 경우에 해운은 38일에 컨테이너 하나당 3,800달러, 철도 운송은 24일에 8,900달러. 역시 이것도 한 30%의 많은 기간에 비용은 2배 이상입니다. 아주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철도 운송 비용이 증가할 경우에 해운으로 전환할 비율이 그 반대의 경우보다 크게 나타났다. 자, 그러면 이제 화주가 사업자가 철도 운송이 이 가격이 너무 비싸다 이러면은 해운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거예요. 야, 이거 너무 비싸다, 안 되겠다. 그럼 배로 보내자 라고 철도 운송을 주로 하던 사업자는 해운 운송으로 배로 보내는 것으로 마음을 바꾸는데 아주 쉽게 바꾸는데, 문제는 배로 보내는 사람들, 사업자들의 경우에는 철도로 보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그럴 경우에는 총각을 다투는, 시간을 다투는 일이기 때문에 차라리 비행기로 보낸다 이겁니다. 화물 비행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로 주로 운송하던 사업자들이 이거 시간상 뭐 여러 가지가 좀 급하다 이러면은 철도로 보내는 게 아니라 비행기로 보냈으면 보냈지 철도로 가진 않는다 라는 결론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유라시아 권역 내 국가들의 통관 시스템이 체계적이지 않아서 행정에 소요되는 시간이 과다하다. 그래서 화물 운송에 어려움이 있다. 중간에 이제 러시아 뭐 이런 나라들, 또 북한, 중국 뭐 마음에 안 들면 여기다가 붙잡아 놓고 한참 뭐 검문한다고 하고 이래가지고 계속
시간이 점점 더 딜레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리고는 이런 아예 우리 운송체계가 북한에게 완전히 볼모로 잡힐 가능성이 큰 것도 여기에다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아니 북한이 스톱 해가지고 금강산 그거 호텔하고 이런 시설들 자기네들 압류해버렸지 않습니까? 자 스톱 해가지고 지금 여기 기차로 가고 있는 거 이거 전부 다 압류야. 그러면 우리 지금 북한하고 전쟁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북한은 그거 안 한다고 우리가 신뢰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래서 이런 거 지금 아직은 시기상조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비용도 천문학적입니다. 또 김정은에 대한 쌈짓돈도 천문학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 자,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정양석 외교통일위원회 간사가 분석한 내용인데 개성 신의주 연결 경의선 412km 구간 복선 선로 건설에만 무려 13조 원이 들고 고속철도 구축 시에 20조 원이 소요되며 차량 구입과 제반 비용 합치면 인건비 빼고 최소 43조 원이 소요된다. 개성에서 신의주 고속철 깔아주면 43조 원이 소요되는데 여기에 인건비 빼고라는 겁니다. 인건비 북한 근로자들 이제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겠죠. 수십조 더 들어가겠죠. 몇 년 동안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북한으로 돈 들어가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장도성 연구원의 분석은 남북 철도 연결 사업에는 선로 인프라에 91조 원, 차량 비용에 11조 원, 철도 시스템 비용 11조 원 등 114조 원이 소요된다. 라고 분석합니다. 114조 원. 야, 이거 여러분들 우리가 감당할 마음의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돈은 또 있습니까? 그 돈은 또 어디서 나옵니까? 또 고려대학교 러시아 CIS 연구소의 윤성학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회주의 국가나 독재 국가에서는 외자 유치 사업에 권력층에 대한 상납이 비일비재하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할 때 114조 원, 43조 원 인건비 빼고 여기에 북한 고위층으로 들어가는 상납금이 엄청나게 많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 증거는 아니고 정황입니다. 2018년 11월 달에 보도가 된 내용인데 11월 8일이죠. 통일부 예산심의에서 남북철도 도로 경협사업에 투입할 비공개 예산이 3,500억 이상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걸 알아보니까 동해선입니다. 이거 동해선. 우리나라 동해 지역에 들어가는 비용이 한 500억 원 그리고 북한 지역에 들어가는 비용이 3,000억 원 정도인데 이 용처, 항목 용처는 비공개 모른다 이겁니다. 아무도. 그게 뇌물로 들어가는지 진짜 땅을 사는 건지 아니면 도대체 어디에 들어가는지 자재비는 얼마인지 아무도 몰라. 그냥 3,500억. 이 중에서 500억은 아니 땅이 비싸도 우리나라가 비싸지 북한이 왜 이렇게 땅이 비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 들어간 비용이 500억 원, 북한에 들어간 비용이 3,000억 원입니다. 이거 도대체 얼마나 뇌물을 많이 주길래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까? 이 용처 아무도 몰라요. 공개할 수 없대요. 이게 작년도 국정감사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자, 철도가 전부가 아닙니다. 에너지 정속, 그리고 미세먼지 지옥 이런 거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 탈원전 하고 있죠. 그래서 월성원전 1호기 7천억 달러, 7천억 원 투자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지금 다시 리모델링 했는데 그걸 지금 폐기하겠다는 겁니다. 결정 났지요. 이거 이제 세우면 끝입니다. 재생도 안 돼요. 한국전력이 탈원전 정책에 따른 전력 수급 불안을 막기 위해서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전기를 수입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아니 우리 멀쩡한 7천억 원 들여서 수리 다 해놓고 그거 지금 세우겠다고 하고 그래서 전기 모자라는 거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수입하겠다 이겁니다. 한전이 10일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에게 제출한 동북아 개통연계 즉 전력망 연결 추진을 위한 최적 방안 도출 및 전략수리 프로젝트 보고서에 따르면 한전은 탈석탄, 탈원전,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른 전력수급 불안정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수단 확보 등을 위해 추진한다라고 밝혔다. 그래서 탈석탄, 우리나라에는 석탄 자꾸 화력발전소 자꾸 떼면 미세먼지 많이 나오고 하니까 탈석탄 하자. 이제 환경단체 막 떠드니까. 또 탈원전 위험하니까 탈원전 하자라고 해놓고 이제 전기 모자라니까 그 전기를 보충하기 위해서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수입한다라고 이제 한전이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한전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웨이하이, 산둥성 끝에 있죠. 웨이하이와 인천 간의 370km 구간에
해저 케이블을 연결해서 2.4기가와트 규모의 전력망이 설치되고 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산입연구원은 중국, 러시아, 북한이 전기를 끊거나 망이 붕괴되면 안보가 흔들리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2.4기가와트 뭐 원전 한 2기 정도의 그런 전기를 중국 산둥성으로부터 수입을 해온다는 겁니다. 해저 케이블 깔아서. 자, 그런데 말이죠. 중국은 지금 이 석탄 에너지, 즉 화력발전소를 3년 내에 지금 중국 전토에 464기의 화력발전소를 만드는데 그 중에 60%를 동부 해안에다가 만든다는 겁니다. 아니 지금도 미세먼지 때문에 이 서풍만 불면, 북서풍만 불면 완전히 우리나라 지금 미세먼지 지옥으로 변하는데 앞으로 464개의 화력발전소를 추가로 더 짓고 3년 내에 그 중에 60%를 동부 해안에 짓는다. 바람 불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지금? 완전히 미세먼지 생지옥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동부 해안에 짓는 그 화력발전소의 전력 2.4기가와트 어치 원자력 발전소 2기 분량의 전력을 우리가 사오겠다. 그래서 거기다가 지어놓고 우리 미세먼지 마시면서 그 또 전기 돈 주고 사오겠다 이거 아닙니까? 멀쩡하게 미세먼지 하나도 없는 청정에너지 원자력 발전소 없애버리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기가 찬 노릇이죠. 자, 한국의 급격한 친중러 행복에 일본 언론은 한중러 그리고 미일 구도 대결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이 사설을 통해서 발표를 했고 산케이 신문 이런 데도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는 뭐 요미우리 신문의 말이 다 사실이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나 옆에서 보니까 또 자신들도 하나의 플레이어니까 자신들 입장에서 보니까 한국이 저래 보인다. 이거 좀 위험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어서 사설 적은 거예요. 결코 무시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옆에서 보니까 그렇다 이겁니다. 자, 23일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최근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에 대해 한국 정부의 동의를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동맹국인 미국이 제재를 견지할 태세이므로 결의안에 공공연하게 찬동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대북 제재 해제 필요성에 대해 중국과의 사이에서 암묵적인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복수의 한미일 협의 소식통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와 남북경제협력사업, 나아가 한국 정부의 독자 제재 해제를 미국 동의 없이 행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앞으로 제재 완화를 지지하는 중국, 러시아, 한국과 제재 유지를 주장하는 미국, 일본의 3대2 구도가 될 가능성이 있다. 정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한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미국 동의 없이 제재 해제를 하겠다 이거예요. 그 말은 미국 동의 없이 우리는 하겠다. 철도 깔아주고 하겠다. 개성공단 놔줘버리겠다. 그래서 5만 명 고용해가지고 인건비 지금 뭐 12월 22일부로 해외에 나가 있는 노동자 인건비 못 받으니까 우리라도 지금 해가지고 5만 명 바로 그냥 인건비 팍팍 쏴주겠다. 김정은 호주머니에 3천억씩 탁탁 꼽아주겠다. 이거 아닙니까? 철도 놔주겠다. 그러면서 뇌물 엄청나게 들어가게 용처도 어딘지도 모르는 돈 팍팍 들어가게 114조 원 북한의 인프라 공사하면서 그중에서 도대체 김정은에게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는 그 일 해주겠다. 그리고 우리는 북한의 에너지, 철도 전부 다 볼모 잡혀가지고 꼼짝도 못하는 그런 연결망 만들어 놓겠다. 와, 이거 아닙니까? 정말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세컨더리 보이콧을 넘어서 이제 만국을 걱정해야 될 판입니다. 도대체 목적이 뭡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뭐 저는 국내 정치 평론 안 합니다만은 패스트 트랙 보면은 거기에 그 패스트 트랙대로 쫙 가면은 사회주의 국가로 갈 수 있는 이 하나의 단계가 착착착착 가고 있는 게 너무나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사회주의 국가로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여러분들 지금 이 채널을 보시고 계시는 모든 여러분들 모든 분들이 다 저하고 똑같은 정치 성향을 가지신 분들 아닐 거예요. 자, 저하고 다른 정치 성향을 가진 분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사회주의 국가 좋습니까? 우리나라가 사회주의 국가 되는 걸 바라십니까? 그거 아니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럽니까?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월성원전 1호기 이거 없애겠다고 하는데 앞으로 제가 서균열 교수님 한 번 더 모시고 월성원전 없앴을 때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이게 무엇이 문제인가 한 번 더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세컨더리 보이콧
각오하고 있는 것 같고, 이제 옆에서 보기에 우리는 미국의 동맹이 아니라 중국과 일본에 더 경사된 불량 국가들하고 같이 노는 불량 국가 똘마니로 보인다, 이겁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불량 국가 똘마니들입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중견국가, 중견 리더국가 위치로 올려놓았는데, 어떻게 저런 불량 국가들, 못 사는 나라들 똘마니가 돼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정신 바짝 차립시다. 노력합시다. 막읍시다. 정말 안타깝네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